검찰이 오늘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첫 방문 조사에 나섭니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관련 조사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한편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오늘 오후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검찰이 오늘 오후에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서 옥중 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동부구치소 12층에 있는 변호인 접견실에서 진행을 하네요. 예, 이제 별도의 공간, 그러니까 접견실일 때는 변호인 접견실이 이제 공통으로 이렇게 그 유리문이 있는 데서 서로 막 보이는 그런 장소인지 아니면 별도의 공간인지를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전직 대통령인데 다른 뭐 이런 수감자들도 있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간은 아닐 것 같고 약간 별도로 좀 그래도 이렇게 차단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장소를 떠나서 이제 검찰에서 지난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자정 한 5분을 남겨두고 영장이 집행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1일 카운트가 된 거예요. 1일 계산이 돼서 금요일 날은 수감되고 수용되고 다음 날이라서 조사가 없었고 변호인들 접견만 있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변호인 접견이 안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이제 가족들과 면담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처음 수용되고 나서 신병 정리를 할 만한 마음을 다스릴 만한 시간을 여유를 줬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주요 조사 내용이 다스 소유 관련이 아닐까. 그러니까 다스의 차명 주식인지 아니면 그게 실제 정말 형이 이상은 회장의 소유인지 이런 것들이 다스의 문제가 풀려야지만 다른 뇌물죄로 지금 기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 횡령 내용도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스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조사 시작 시간이 오후 2시입니다. 아무래도 조사 첫날인 만큼 좀 검찰 측에서는 무리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될까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그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오전 한 10시에 잡거든요. 빨리 할 때는 그런데 지금 오후로 잡은 걸로 봐서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볼 거면 우리 조사 응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을 넘어서도 업무 시간을 넘어서도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후 2시인 걸로 봐서는 좀 추궁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두고 다시 한번 1차 소환 때 있었던 얘기에 더 반복되는 것보다는 중점되는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중점 사안 위주로 재차 확인하고 어떤 다른 참고인이나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1차 조사에서 제대로 답변이 안 됐던 부분 이런 것들 위주로 좀 핵심 사안 위주로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스 관련 수사를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신봉수 부장검사가 투입이 되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봉수 부장검사가 지난 1차 소환 때도 조사했던 부분은 다스 소유 관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봉수 부장검사가 조사에 참여하는 검사가 된다는 거는 다스 관련해서 더 심층적인 신문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기소는 제일 큰 게 뇌물죄고 그다음에 횡령이고 기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점은 다스 소유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다스께 풀려야 나머지도 유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다스 소유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신문조사 안에서 먼저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모습들을 좀 현출을 시키고 싶어 할 거예요. 신문조사 안에서. 그래서 이제 다스 관련해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여전히 다스는 내 것 아니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소유 관련이라는 게 이게 서류상으로 대표이사 이명박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했고 이런 거를 지시받았다. 주로 이런 거예요. 구속영장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공개를 했죠. 공개된 구속영장 내용을 봐도 어떤 지시를 해서 누구한테 지시를 해서 이걸 누가 또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을 물어볼 때 이런 지시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워낙 오래된 얘기니까요. 난 그런 지시 한 적 없다라면은 그러면은 다시 되물을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조사가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런데 이제 보고 문건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근데 그거를 일체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재차 계속 추궁한다는 게 수사기법상 뭐 썩 그 실효성이 있는 건 아니라서요. 아마 그런 아니다 부인하는 취지로 계속 일관하는 답변 태도를 아마 신문 조서 안에서 그런 뉘앙스들, 그런 모양새들을 계속 이제 조서에서 현출시키는 거. 예. 그것은 이제 법정에 갔을 때 판사에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뭐 그런 것도 좀 검찰 입장에서는 좀 의도하지 않을까. 뭐 신문 태도에 따라서는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이 전 대통령 구속의 결정타가 됐던 재산 관리인들의 재판이 이제 이번 주에 진행이 되는데 이 전 대통령은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어떻게 MB에게 좀 불리한 증언들이 나오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그 관련자들 공범이라고 거기에서 예. 적시를 했죠. 공범들의 재판이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앞서 나온 증언들이라든가 앞서 나온 그 내용들이 좀 영향을 그리고 앞서 판결들이 뒤에 사건들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죠. 지금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나 이영배 그 금강 대표 이영배 금강 대표는 이제 다스 협력 업체인 금강을 통해서 뭐 100억 단위가 넘는 돈을 횡령을 했다. 이것이 이제 다 그 구속영장이라든가 공소장에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뭐 지시가 있었다는 예. 거고 보고가 있었다는 식이거든요. 이게 법원에서 계속 이 입장이 계속 이 두 사람 다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예.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조사를 뭐 거부하진 않겠지만 향후 이 조사 방식 등을 지켜본 뒤에 대응 방식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추후 거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라면 우리는 거부하겠다라고 네. 했지만 사실상 이조사 전부를 보이콧하는 것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예. 그 신문을 하는 중간중간 같은 얘기 계속이면은 나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서 그 조사 받는 중간중간에 좀 그런 실갱이라 그럴까요? 뭐 기싸움 같은 그리고 변호인으로서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하는 그런 원론적인 거지 조사 전부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안희정 전 지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데 구속 여부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오늘 2시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고 아마 안희정 전 지사는 저는 참여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거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이제 그 취지로 변소를 할 텐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구속영장의 요건이 되죠. 발부받을 때 도주 우려의 경우에는 지금 안희정 전 지사가 실거주지에 지금 머무는 게 아니라 친구 집에서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재불명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도주 우려 부분도 본인이 이 이후에는 내가 내 집에서 지내면서 언론 때문에 그런데 집에 머물면서 수사에 정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아마 계속 해명을 할 걸로 보이고요. 증거인멸의 경우에는 지금 피해자들이 다 이전에 본인과는 감독 관계에 있던 뭐 직원이고 이랬기 때문에 증거인멸 쪽에 좀 더 그 중점을 두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장 실질 판사 예. 입장에. 그리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1차 고소인의 피해 사실만 적시를 했거든요. 범죄 사실에. 그거는 의도가 이 안희정 전 지사의 추가 사건이 있다. 그 수사를 위해서라도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1차 고소인만 사건만 그 적시를 범죄 사실에 포함을 시킨 게 아닌가. 물론 2차 고소인의 사건이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은 좀 저는 수사의 필요성,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좀 강조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보입니다. 검찰에서. 그래서 아마 구속영장 그 전담 판사가 이런 요건들을 검토를 하고
뭐 저녁 한 늦은 저녁쯤이면은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예, 김지은 씨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까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안전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추가 폭로가 저희가 뭐 앞서 보도해드렸다시피 나왔는데 이건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뭐 예.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껴안았다든가 예. 뭐 네. 이런 건데요. 이런 거는 이제 그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 판사는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고려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자로 저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추가 자료로 저 첨부해서 제출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제출됐다라고 하면은 한번 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는 쓰일 것 같습니다. 예, 네, 구속 여부에는 뭐 큰 영향은 안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예. 저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면은 정황상 좋지는 않죠. 안전지사 입장에서는. 참고 자료, 예, 알겠습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